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지난달 사상 최대 규모를 갱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 기업의 특허권 남용에 대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한국전력이 전력거래소와 전력시장 비용평가위원을 상대로 4조 원대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19대 국회의원 10명 중 2명은 2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한동훈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 기자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나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29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2.21포인트 오른 1928.54로 장을 마쳤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가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된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는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들의 매수세가 커지면서 나흘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이날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1,315억 원, 1,062억 원치를 내다 팔았지만 연기금이 2,440억 원치를 사들이는 등 기관이 2,399억 원치를 순매수해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 정밀이 가장 크게 오른 가운데 운수 창고, 종이목재, 제조업 등이 강세를 보였고요. 삼성전자의 반등에 힘입어 전기전자도 올랐습니다. 반면 비금속 광물, 통신업, 섬유의복, 전기가스업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며 이틀째 강세를 이어갔고 LG전자도 신규 스마트폰 출시 기대감에 4.37% 올랐습니다. 현대차, SK하이닉스, 현대중공업, 기아차도 상승했고요. 반면 LG화학, 한국전력, 현대모비스, 신한지주는 하락했습니다. 이날 상한가 9개 종목을 포함해 477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343개 종목이 내렸습니다. 총 거래량은 5억 7,885만 주, 거래대금은 4조 7,66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특히 연기금의 활약이 돋보였는데요. 연기금이 다시 개별 종목 위주로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다죠? 네, 그동안 외국인의 순매수 행진에도 꼼짝도 하지 않았던 연기금이 최근 개별주 중심의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연기금은 하루 동안 2,441억 원치를 사들였는데요. 이는 지난해 미국 신용등급 강등 직격탄을 맞았던 8월 9일 5,058억 원 이후 일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이로써 연기금은 최근 6거래일 동안 5,776억 원치를 사들였는데요. 특히 연기금은 이 기간 동안 대형주보다는 개별주 중심으로 매수를 이끌어 나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로 연기금의 최근 6거래일간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LG전자, 한국타이어, 현대차, KB금융, KT, 신한지주, SK이노베이션 등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같은 기간 삼성전자나 기아차 등 대형주 위주로 쇼핑에 나섰던 외국인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김재원 하나증권연구원은 최근까지 국내 증시 매수 주체였던 외국인이 대형주 위주로 사들였다면 연기금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개별 종목에 관심을 확대하는 모습이라며 당분간 연기금이 개별주 위주의 저가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많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기금의 향후 매수 여력이 앞으로 코스피 지수 향방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송창성 한양증권연구원은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약해지고 투신도 주식형 펀드 환매 여파로 매수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연기금의 매수가 국내 증시의 수급상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네, 최근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소송에 패하면서 LG전자가 새로운 스마트폰 출시로 반사 이득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LG전자가 그룹 기술력을 총집결한 전략 스마트폰 옵티머스 G에 힘입어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LG전자는 29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4.37% 상승한 7만 1,6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LG전자 주가가 7만 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5월 15일 이후 석 달 만에 처음입니다. 이로써 지난달 말 5만 6,100원이었던 주가는 한 달 만에 27% 이상 급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옵티머스 G가 LG전자의 실적 회복에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옵티머스 G가 최고 사양을 가진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경쟁사에 밀렸던 휴대폰 사업 부분의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옵티머스 G는 LG그룹의 기술력이 총집결된 최고 스펙의 신제품으로 LG 디스플레이에서 개발한 초고화질 화면에 LG 디스플레이와 LG 이노텍이 공동 개발한 커버 요리 완전 일체형 터치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또 세계 최초로 퀄컴의 롱텀 에볼루션 기반 쿼드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하면서 그래픽 처리 속도가 기존 제품보다 2배 이상 빠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LG전자의 휴대전화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5%대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소연철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현재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옵티머스 G가 밀리언셀러가 되면서 LG전자는 휴대전화 시장에서 부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휴대폰 시장에서 상징적인 점유율인 5%라고 가정했을 때 LG전자가 4분기에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일각에서는 LG전자 주가가 10만 원대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지난해 5월 유럽 재정위기와 실적 우려로 10만 원대가 무너진 뒤 아직까지 주가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권성률 동부증권연구원은 현재 LG전자 주가가 PBR 대비 1배 미만으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라며 휴대전화 부분에서 실적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면 주가가 10만 원대 회복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증시 관련 소식 한동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 규모를 이어갔지만 수입이 줄어 경상수지가 좋아지는 불황형 흑자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경상수지는 61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6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7월 흑자 규모는 지난 6월에 기록했던 사상 최대 흑자 규모를 갱신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커진 이유는 수출이 줄었지만 수입은 더 크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중국과 재정 위기에 빠진 유럽연합과 중남미, 동남아로의 수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박과 정보통신기기 수출 감소로 상품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 4.1% 줄었으나 수입은 이보다 큰 5.8% 감소했습니다. 또 여행 수지는 지난달 4억 3천만 달러 적자에서 이번 달 6억 4천만 달러로 악화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 기업의 특허권 남용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정보기술과 제약, 기계 등 다국적 기업에 대한 특허기술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 특허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많이 집중하여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로열티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거나 특허권 남용과 끼어 팔기 등을 했는지 여부가 집중 조사 대상입니다. 이미 공정위는 애플과 구글에 대해서는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과 검색 엔진 끼어 팔기 등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공정위는 또 제약 분야에서는 신약 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을 집중하여 감시키로 했습니다. 한국전력이 전력거래 가격이 잘못 책정돼 손해를 봤다며 전력거래소와 전력시장비용평가위원을 상대로 4조 원대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한전은 오늘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력거래소와 비용평가위원이 규정을 어겨서 전력거래 비용을 책정한 탓에 적정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전력을 구매하게 돼 손해를 봤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전이 밝힌 손해 금액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약 4조 4천억 원이며 한전은 앞으로 적정선을 초과할 경우 거래소가 요구한 것보다 전력 대금을 적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9대 국회의원 10명 중 2명은 2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19대 전체 국회의원 299명 전체의 평균 재산은 95억 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500억 원 이상의 자산가인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 등을 제외하면 평균 재산은 18억 3,295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재산 평균은 500억 원 이상 자산가가 4명을 제외하고도 22억 8천만 원에 달해 평균 재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민주당 의원의 평균 재산은 12억 4,760만 원이었으며 통합진보당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또 토지와 건물을 합쳐 2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의원은 59명으로 집계돼 국회의원 10명 중 2명은 2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미와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가 내린 20개 품목 가운데 6개는 국내 판매 가격이 오히려 오르거나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오늘 물가안정책임감 회의에서 한미와 한EU FTA 관련 가격 동향과 추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가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 가운데 관세 인하폭이 큰 20개의 가격 동향을 점검한 결과 전동 칫솔은 가격이 올랐으며 호두와 위스키, 유축기,
베이비 로션, 애프터 쉐이비 로션 등은 종전과 같았습니다. 정부는 국내 독과점 유통 구조 때문에 가격이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병행 수입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수입품 가격 인하를 위한 조치를 시행키로 했습니다. 태풍 볼라벤에 이어 14호 태풍 덴빈이 북상해 오늘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 전국이 덴빈의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덴빈이 내일 오전 서귀포 서쪽 해상에 진입해 북상하다가 밤에는 충남 태안반도 근처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30일부터 31일 오전 사이에 제주도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을 동반하며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판매 실적 저하에 시달리고 있는 르노 삼성이 야심차게 준비한 뉴 SM3가 다음 달 1일 공식 출시를 앞두고 언론 공개와 시승 행사를 가졌습니다. 뉴 SM3는 지난 2002년 처음 출시된 SM3의 2.5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외관을 다듬고 엔진과 변속기를 모두 뜯어 고쳐 신차 수준의 변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길을 끄는 점은 넓어진 실내 공간과 함께 구연비 기준으로 리터당 17.5km를 달릴 수 있어 2013년형 아반떼의 16.5km와 쉐보레 크루즈의 13.7km에 비교해 준중형급 경쟁차 중에서 가장 높은 연료 효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르노 삼성은 이 모델로 연간 16,000대를 판매해 국내 준중형급 시장에서 18%를 점유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뉴 SM3의 판매 가격은 1,538만 원에서 1,978만 원으로 이전 모델에 비해 평균 120만 원가량 올랐습니다. 네, 기록적인 강풍을 몰아쳤던 태풍 볼라벤이 어젯밤 북한을 관통한 뒤 오늘 새벽 소멸했는데요. 중북 지방으로 직접 상륙하지 않고 북진한 덕에 피해는 당초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그러나 태풍으로 인해서 농수산물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식탁 물가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서울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품목이 직격탄을 맞았습니까? 예, 채소와 과일 그리고 수산물의 피해가 컸습니다. 태풍이 오기 이전에도 계속된 폭염과 폭우로 잎채소 값은 오를 만큼 올랐었는데요. 태풍으로 인해 가격이 추가로 뛰었습니다. 오늘 가락시장에서 도매로 거래된 65개 잎채소 가운데 시금치 등 55개 품목값이 어제보다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시금치는 상등품 기준으로 4kg 한 상자 가격이 74,600원으로 전날보다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쑥갓, 열무, 쪽파 등도 하루 사이 값이 배로 올랐습니다. 요즘 고깃값보다 비싸다는 상추값도 추가로 올랐는데요. 저겹은 4kg 한 상자가 하루 만에 26% 오른 98,000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가격은 2달 전에 비해서는 무려 8배가량 오른 금액입니다. 네, 태풍으로 인해서 조업이 중단되고 또 양식장 피해가 컸던 수산물이나 또 강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가 막대했던 과일 가격은 어떻습니까? 예, 수산물 가격 역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자연산 활럽치 1kg 가격도 전날보다 200% 이상 급등한 14,000원에 팔렸고요. 전어도 kg당 50% 오른 3,750원에 거래됐습니다. 대부분 양식장이 초토화된 전복도 1kg에 37,500원으로 전날보다 약 47%나 상승했습니다. 과일 값은 당장 오름세를 보인 것은 아닌데요. 이번 태풍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만큼 장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배 주산지인 나주 지역의 낙과 피해율이 50%가 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배값이 20-30%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추석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갈수록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는 건 아닌지 걱정이 큽니다. 물가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매년 추석을 앞두고 이상 기온과 수요 증가로 인해서 물가가 들썩이기는 했는데요. 올해는 계속된 폭염과 폭우 그리고 태풍으로 인해서 물가 불안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 압력에 억눌려왔던 가공식품과 주류 가격까지 최근 일제히 올라서 주부들이 체감하는 명절 상차림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조만간 태풍 14호가 많은 비를 몰고 올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돼지고기, 쇠고기 등 육류 가격은 사육두수 증가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다가 추석 제수용품이나 선물용품 가운데에서 배, 전복을 제외하면 아직까지는 피해가 제한적이어서 물가 대란까지는 걱정할 상황은 아직 아니다라는 게 유통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이혜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산업 뉴스입니다. LG U+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997년 10월 이동통신 사업을 시작한 지 14년 10개월 만입니다. 특히 900만 명에서 1,000만 명을 돌파할 때는 9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이는 LTE 서비스 분야에 앞서가기 위해 국내에서 가장 발빠르게 전국망을 구축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푸조와 토요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1월 10일부터 지난 6월 1일까지 제작 수입 판매된 프랑스의 푸조 자동차 일부 기종으로 전기로 작동하는 주차 브레이크가 영하의 날씨에 배터리 전압이 낮아져 해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습니다. 또 일본 토요타가 2009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제작해 국내에서 판매된 승용차 RAV4 4륜구동 626대와 2륜구동 223대도 리콜 대상입니다. 이랜드 그룹은 하반기에 대졸 신입사원 250명과 경력사원 200명, 인턴사원 200명 등 모두 650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이랜드 그룹과 계열사 등에서 패션 브랜드 매니저와 유통 매니저, 상품 기획, 글로벌 소싱, 외식 브랜드 매니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인재를 선발합니다. 입사 지원은 내달 5일부터 17일까지 이랜드 그룹 채용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대우건설은 정자동 3차 프로조시티 오피스텔 전용 면적 24에서 29제곱미터 타입을 대상으로 책임 임대 보장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우건설은 오피스텔 입주 후 2년 동안 타입별로 월 80만 원에서 90만 원 수준의 임대 계약을 보장해줍니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들어설 이 오피스텔은 4개동 1,590실 규모입니다. 네, 8월 29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